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밤 화장실에 가기 위해 3번, 4번, 심지어 5번이나 일어나는 것과 아침까지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비뇨기과 의사이자 영양연구자로 일하고 있으며 지난 23년 동안 노화로 인한 가장 지치고 존엄성을 앗아가는 문제 중 하나인 빈번한 야간 배뇨로 고통받는 노인 환자들과 직접 연구해 왔습니다. 지금 당장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몇 번이나 일어나셨습니까? 1번? 2번? 그 이상? 이제 솔직하게 답해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갈 때 발걸음이 안정적이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벽을 잡으십니까? 불을 켜십니까? 아니면 완전히 깨고 싶지 않아서 어둠 속에서 찾아가려고 하십니까?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매년 한국에서 수천 명의 노인들이 이러한 야간 화장실 이동 중에 넘어집니다. 골반 골절, 머리 부상,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들 중 많은 분들이 완전히 혼자 있을 때 넘어집니다. 가족이 아침에 그들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것이 최악은 아닙니다. 최악은 이 끊임없는 깨미 심장, 뇌, 온몸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매일 밤 수면이 4-5번 깨지면 깰 때마다 혈압이 급등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전신에 넘쳐납니다. 뇌는 독소를 제거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깊고 회복적인 수면을 절대 얻지 못합니다. 수개월, 수년에 걸쳐 이것은 몸속에 조용한 재앙을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변을 보기 위해 여러 번 깨는 노인들은 뇌졸중, 심장마비, 치매의 위험이 극적으로 높아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한폭탄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나이가 드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방광이 이제 약해졌다고 말합니다. 입을 건조하게 만들고 변비를 유발하며 어지럽게 만드는 약을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저녁 6시 이후에 물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이는 탈수 상태로 만들고 다른 문제의 위험을 더 높입니다. 저는 이 조언이 불완전하며 어떤 경우에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년간의 임상 연구와 영양과 비뇨기, 건강의 연관성을 연구한 후 저는 제 환자들에게 모든 것을 바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빈번한 야간 배뇨의 근본 원인은 실제로 약한 방광이 아닙니다.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호르몬 결핍입니다. 그 호르몬은 바소프레신이라고 불립니다. 이 호르몬은 뇌에서 생성되며 그 역할은 신장의 수면 중에 소변을 농축하고 더 적게 생성하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밤에 충분한 바소프레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신장은 밤새 같은 속도로 소변을 계속 만들고 방광은 계속해서 차오릅니다.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아마도 부엌에 있을 흔한 과일을 사용하여 몸의 바소프레신 생성을 자연스럽게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나나입니다. 그러나 아무 바나나나 아무렇게나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익은 정도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작동하도록 화합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 결합해야 하는 한 가지 간단한 부엌 재료가 있습니다.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것이 왜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을 이해하면 실제로 실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실행하면 2주에서 3주 이내에 밤에 4번 깨는 것에서
아침까지 잠을 자는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 부산, 한국 전역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이러한 변화를 보았습니다.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74세입니다. 작년에 완전히 지친 상태로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그는 3년 넘게 한 번에 2시간 이상 잔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밤 5번, 때로는 6번씩 깨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를 걱정했습니다. 그는 짜증을 내고 일을 잊어버리고 이미 화장실에서 한 번 넘어져 세면대에 머리를 부딪히기 직전에 간신히 잡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정확한 바나나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3주 이내에 그는 밤에 한 번만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6주 이내에 완전히 잠을 잤습니다. 그는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저는 73세이며 최태양 박사입니다. 20년 넘게 대한민국 서울의 주요 병원에서 비뇨기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어젯밤에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일어나셨습니까? 몇 번이나? 2번? 3번? 아마도 4번. 이것이 계속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가 깊은 수면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일어설 때마다 혈압이 급등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어두운 화장실에서 넘어질 위험이 300% 증가합니다. 밤에 혼자 자신의 집에서 넘어지는 것. 이것이 한국의 많은 노인들이 다음 날 아침 발견되는 방식입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피로와 불안정한 다리로 인한 예방 가능한 낙상입니다. 이제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오후 2시에 어떻게 느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쳐 있습니까? 매일 낮잠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면 부족입니다. 몸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3번, 4번, 5번 깨면 장기가 휴식을 갈망합니다.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합니다. 신장이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방광이 더욱 민감해집니다. 그것은 매주 더 악화되는 끔찍한 악순환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방광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밤에 신장이 소변을 적게 생성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소변을 농축시켜 깨지 않고 6시간, 9시간, 8시간을 잘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바소프레신 생성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신장은 밤새도록 마치 낮은 것처럼 소변을 계속 생성합니다. 방광이 차오릅니다. 잠에서 깹니다. 수면이 망가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더 악화시키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칼륨 수치입니다. 칼륨이 불균형하면 방광 근육이 과민해집니다. 방광이 절반만 차 있어도 근육이 수축하고 뇌에 긴급 신호를 보냅니다. 즉시 화장실로 달려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절박하게 깨어나지만 실제로 소변을 보면 아주 조금밖에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일 이런 환자분들을 봅니다. 제약회사들은 매달 수십만 원씩 하는 약을 먹기를 원합니다. 이 약들은 방광을 이완시키려 하지만 끔찍한 부작용이 따릅니다. 입 마름, 변비, 어지러움, 혼란, 그리고 진짜 문제인 바소프레신 호르몬과 칼륨 균형은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3년 전 박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78세 남성분이었습니다.
지치고 절박한 상태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매일 밤 6번씩 깬다고 하셨습니다. 6번이나요. 부인도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점심 이후에는 물 한 잔도 마시기 두려워하셨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교회 모임에 가는 것도 그만두셨습니다. 인생이 끝난 것 같다고 느끼셨습니다. 자녀들은 밤에 넘어져서 크게 다칠까봐 걱정되어 요양원으로 모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바나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바나나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방식도 아닙니다. 아주 특정한 익은 정도의 바나나를 아주 특정한 방법으로 아주 특정한 시간에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농담하는 것처럼 쳐다보셨습니다. 바나나요? 2,000원짜리요? 네, 바나나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부입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 들어있지만 덜 익었을 때만 그렇습니다. 바나나가 아직 약간 녹색이고 만졌을 때 단단하면 저항성 전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전분은 위에서 소화되지 않습니다. 대장으로 이동해서 유익한 박테리아에게 영양을 공급합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부티레이트라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부티레이트는 뇌에 직접 신호를 보내 밤에 더 많은 바소프레신을 생성하게 합니다. 이것이 황금 열쇠입니다. 더 많은 바소프레신은 신장이 소변을 농축한다는 의미입니다. 밤에 소변 생성이 줄어들면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바나나는 또한 정확하게 균형 잡힌 칼륨과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덜 익은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mg의 칼륨과 32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이 정확한 비율은 방광 근육 수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광이 거짓 긴급 신호를 보내는 것을 멈춥니다. 조절력을 되찾습니다. 이제 왜 덜 익은 바나나가 야간 소변의 비밀 무기인지, 그리고 왜 지금 드시고 있는 바나나가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끔찍한 실수를 합니다. 바나나를 사서 갈색 반점이 생길 때까지 기다립니다. 잘 익은 바나나가 소화하기 더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왜 여전히 매일 밤 3번, 4번, 5번씩 화장실에 가려고 깨는지 궁금해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잘 익은 바나나는 밤의 적입니다.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나나가 익으면 저항성 전분이 단순 당으로 변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한밤중에 떨어집니다. 이 급락은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합니다. 신장이 과도하게 작동하기 시작해서 잠을 자야 할 때 더 많은 소변을 생성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가두는 악순환입니다. 덜 익은 바나나, 녹색 끝부분과 단단한 노란 몸통을 가진 바나나는 높은 수준의 저항성 전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전분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소화 시스템을 천천히 통과하면서 최대 8시간 동안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급등도 없고 급락도 없습니다. 신장이 잠에서 깨우라는 신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덜 익은 바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칼륨 대 나트륨의 특정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당 약 450mg의 칼륨과 단 1mg의 나트륨입니다. 이 비율이 중요합니다. 방광 근육은 밤새 적절한 긴장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정확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근육 자극과 절박감이 생깁니다. 올바른 칼륨 수준은 이 근육들을 진정시키고 방광이 절반밖에 차지 않았는데도 소변을 봐야 한다는 느낌을 주는 거짓 신호를 줄입니다. 저는 23년 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라는 71~6세 여성 환자분이 완전히 지친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일 밤 9번 소변을 보셨습니다. 9번이나요. 낮에 너무 피곤해서 손주들을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치료가 실패했습니다. 식단 일지를 작성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2주 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후 간식으로 덜 익은 바나나를 드신 3일 밤에는 9번이 아니라 5번만 깨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위한 특정 프로토콜을 설계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덜 익은 바나나를 간단한 한 가지를 추가해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18일 만에 박 씨는 밤새 잠을 주무셨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이었습니다. 이제 이 성분들을 활성화하는 준비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모르는 것입니다. 끝이 녹색인 중간 크기의 바나나 한 개를 고르십시오. 껍질은 대부분 노란색이어야 하지만 부드럽게 눌렀을 때 여전히 단단해야 합니다.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깊은 자국이 남으면 바나나가 너무 익은 것입니다. 다시 놓으십시오. 이 바나나를 약 1cm 두께로 자르십시오. 이 조각들을 작은 그릇에 담으십시오. 이제 여기가 중요한 단계입니다. 정확히 한 큰술의 플레인, 무가당 요구르트를 추가하십시오. 그리스식 요구르트가 아닙니다. 맛이 첨가된 요구르트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균이 들어있는 플레인 요구르트입니다. 요구르트에 살아있는 박테리아가 바나나의 저항성 전분과 상호작용합니다. 이 조합은 장에서 단쇄 지방산을 생성합니다. 이 지방산들은 뇌에 신호를 보내 바소프레신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바소프레신은 신장에게 수면 시간 동안 소변을 농축하고 양을 줄이라고 지시하는 호르몬입니다. 계획된 취침 시간 정확히 90분 전에 이 준비물을 먹어야 합니다. 2시간 전이 아닙니다. 30분 전이 아닙니다. 90분 전입니다. 이 타이밍은 저항성 전분이 하부장에서 작용을 시작하도록 하며 이는 수면 시간에 몸이 자연스럽게 바소프레신 생산을 증가시킬 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당신은 몸의 리듬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동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실수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절대로 이 바나나 준비물을 먹고 바로 큰 컵의 물을 마시지 마십시오. 저는 이 오류를 끊임없이 봅니다. 환자들은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할 때 바로 전에 시스템에 물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면 조금씩만 마시십시오. 바나나 준비물을 먹은 후 1시간 동안 50ml 이상의 액체를 마시지 마십시오. 익은 정도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십시오. 바나나를 보십시오. 껍질에 30% 이상을 덮는 갈색 반점이 있다면 야간 변뇨를 위해 사용하지 마십시오. 원한다면 아침에 드십시오. 하지만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갈색 점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바나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제 밤을 영원히 바꿀 정확한 바나나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한 가지 세부 사항이라도 틀리면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첫째, 익은 정도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끝부분이 아직 약간 녹색인 바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처음 살 때처럼 완전히 녹색은 아니지만 갈색 반점이 있는 노란색도 아닙니다. 바나나는 양쪽 끝에
녹색이 약간 남아있는 노란색이어야 합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덜 익은 바나나에는 완전히 익은 바나나가 이미 설탕으로 전환한 특정 유형의 저항성 전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밤새 방광 근육이 긴장을 유지하도록 돕는 핵심 화합물입니다. 바나나가 너무 익으면 이 전분은 단순 설탕으로 변하여 혈당을 높이고 수면 중에 신장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실제로 야간 배뇨를 증가시킵니다. 타이밍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도한 취침 시간 정확히 90분 전에 이 바나나를 먹어야 합니다. 2시간 전이 아닙니다. 30분 전이 아닙니다. 90분 전입니다. 저는 환자들이 자기 전에 바로 바나나를 먹거나 저녁 일찍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방법이 수십 번 실패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 90분일까요? 이것이 저항성 전분이 소화 시스템과 상호작용하기 시작하여 첫 수면 주기 동안 정점에 이르는 호르몬 연쇄 반응을 촉발하는 정확한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효과가 자정전에 사라집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깊은 잠에 들어가야 할 때 여전히 소화 중이며 이는 역설적으로 화장실 가는 횟수를 증가시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활성화하는 준비 기술입니다. 약간 녹색 끝이 있는 바나나를 가져와서 약 0.5cm 두께로 둥글게 자르십시오. 이 조각들을 작은 그릇에 담으십시오.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생각하지 못할 중요한 주방 재료가 나옵니다. 천연 사과, 식초 한 큰술을 미지근한 물 2큰술과 섞으십시오. 이 혼합물을 바나나 조각 위에 붓고 정확히 5분 동안 그대로 두십시오. 식초의 아세트산이 저항성 전분과 함께 작용하여 몸의 자연스러운 바소프레신 생산을 직접 지원하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바소프레신은 수면 시간 동안 신장에게 소변을 농축하고 덜 생산하라고 지시하는 호르몬입니다. 50세 이후에는 바소프레신 생산이 극적으로 감소하며 이것이 매일 밤 여러 번 깨는 진짜 이유입니다. 5분 후 바나나 조각을 천천히 먹으면서 각 조각을 최소 15번 씹으십시오. 남은 식초, 물도 마시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그 액체에는 이제 완전한 효과에 필수적인 바나나에 용해된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맛을 좋게 하려고 꿀이나 설탕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맛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완전히 익은 바나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더 많이 먹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바나나 2개를 먹지 마십시오. 약간 녹색 끝이 있는 바나나 1개가 정확한 양입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박 씨라는 79세 환자가 있었는데 2년 동안 매일 밤 6번씩 깨서 절망적으로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모든 약을 시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첫 주에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덜 익은 바나나에 약간 단단한 질감이 싫어서 매우 익은 바나나를 사용했습니다.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녀를 바로잡고 정확히 프로토콜을 따랐을 때 11일 만에 밤에 화장실에 한 번만 가게 되었습니다. 3주 만에 2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완전히 잤습니다. 메커니즘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저항성 전분은 하부장의 특정 박테리아에 영양을 공급하여 단수의 지방산을 생성합니다. 이 지방산들은 뇌에 신호를 보내 야간 시간 동안 바소프레신 생산을 증가시킵니다. 식초는 바나나에서 칼륨 흡수를 개선하여 이 과정을 향상시킵니다. 적절한 칼륨 균형은 방광 근육 조절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낮은 칼륨 결핍은 밤새 소변을 제대로 참지 못하는 약한 방광 근육을 의미합니다. 준비 과정에 대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식초와 섞는 물은 미지근해야 하며 대략 1000 정도여야 합니다. 찬물은 잠들기 직전에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어 실제로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듭니다. 뜨거운 물은 식초와 바나나의 유익한 성분들을 파괴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할 정확한 방법입니다. 약간 녹색 끝을 가진 바나나를 준비합니다. 얇게 썰어주세요. 식초물에 5분간 담가둡니다. 잠자리에 들기 정확히 90분 전에 천천히 먹습니다. 최소 3주 동안 매일 밤 예외 없이 실천하세요.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네 번째 단계는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이전의 모든 노력을 망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바나나를 잘못된 시간에 먹고 방광은 잔인한 알람 시계처럼 계속해서 2시간마다 그들을 깨웁니다. 정확한 시간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침대에 눕기 정확히 90분 전에 준비된 바나나를 먹어야 합니다. 2시간 전이 아닙니다. 30분 전도 아닙니다. 90분 전입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400명 이상의 환자들을 추적했고 80분과 100분의 차이가 밤새 숙면을 취하는 것과 소변을 보기 위해 3번 깨는 것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90분 동안 여러분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준비한 덜 익은 바나나를 먹으면 소화기관이 저항성 전분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약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립니다. 이 단계에서 여러분의 몸은 뇌하수체와 소통하는 특정 화합물을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소프레신 생성을 조절하는 뇌 기저부의 작은 샘입니다. 바소프레신은 야간 방광 조절을 위한 황금 호르몬입니다. 낮 동안에는 몸이 이 호르몬을 적게 생산합니다. 왜냐하면 자주 노폐물을 배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에는 건강한 몸이 바소프레신 생성을 최대 300%까지 증가시켜야 합니다. 이 호르몬은 신장의 소변을 농축하라고 지시하여 더 진하게 만들고 양을 줄입니다. 이것이 젊은 사람들이 한 번도 화장실에 가지 않고 8시간을 잘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노인분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60세 이후 바소프레신 생성이 극적으로 감소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일부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남성은 30세 때 생산했던 바소프레신의 30%만 생산합니다. 여성은 약 40%로 약간 더 나은 편이지만 여전히 치명적인 감소입니다. 신장은 마치 낮은 것처럼 밤새도록 같은 양의 소변을 계속 생산합니다. 방광은 90분마다 차고 어쩔 수 없이 깨게 됩니다. 90분 시간대가 효과적인 이유는 바나나 성분이 혈류에 도달하여 첫 번째 깊은 수면 주기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에 바소프레신 생성을 자극하기 시작하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바나나를 너무 일찍 먹으면 여전히 깨어있는 동안 효과가 정점에 달하고 자정이 되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너무 늦게 먹으면 누워있는 동안 몸이 소화를 시도하게 되어 완전히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소화 과정이 방광 근육으로부터 혈류를 빼앗아 더욱 약하고 민감하게 만듭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2년 동안 매일 밤 5번씩 깨는 증상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5번이나요. 그분의 딸이 제게 박 여사님이 낮에 잠들고 혼란스러워하며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방광장애로 인한 심각한 수면 부족이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에게 정확한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덜 익은 바나나를 올바르게 준비하여 잠자리에 들기 정확히 90분 전에 먹는 것이었습니다. 첫 주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호르몬 패턴을 재설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30분 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수면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년간의 오작동 후 뇌하수체를 재훈련시키는 것입니다. 2주차가 되자 박 여사님은 화장실 방문 횟수가 5번에서 3번으로 줄었습니다. 3주째는 새벽 4시경 1번으로 줄었습니다. 이 프로토콜을 6주 동안 실천한 후 그분은 2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완전히 주무셨습니다. 후속 진료를 위해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은 10년은 젊어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딸은 어머니의 혼란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90분 타이밍은 또 다른 중요한 요소와도 조율됩니다. 하루 중 마지막 수분 섭취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모든 액체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밤 10시에 잠자리에 든다면 마지막 물 한 모금은 8시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다음 8시 30분, 잠자리에 들기 정확히 90분 전에 준비된 바나나를 먹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연쇄 작용을 만듭니다. 방광은 남아있는 낮 동안의 수분을 비울 시간을 가지는 동시에 바나나 성분은 농축된 야간 소변 생성을 위해 시스템을 준비합니다. 이 타이밍을 추측하지 마세요. 90분 정도면 충분히 가깝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이 정확성이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이제 이 바나나 방법 전체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정확한 타이밍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90%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망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타이밍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확한 호르몬 시기에 따라 작동하며 특히 수면 중 방광 조절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특정 시간대가 있는데 이때 이 바나나 준비물을 섭취하면 최대 바소프레신 생성이 촉발됩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바나나를 먹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섭취의 황금 시간은 잠자리에 눕기 정확히 90분 전입니다. 2시간 전이 아닙니다. 30분 전이 아닙니다. 90분 전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90분 전에 준비된 바나나를 먹으면 여러분의 몸이 정확한 순간을 포착하게 됩니다. 뇌하수체가 자연스러운 저녁 호르몬 전환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바소프레신 생성이 자연스럽게 증가하여 밤새 소변을 농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들에게서 이 과정은 극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덜 익은 바나나의 저항성 전분과 특정 칼륨 화합물이 우리가 첨가하는 계피와 결합되어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 뇌하수체가 필요로 하는 원료를 제공합니다. 저에게는 강남에서 오신 68세의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완전히 지친 상태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일 밤 5번에서 6번씩 깨어나고 계셨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데려오셨는데 박 여사께서 어두운 화장실에서 2번이나 넘어지셨고 가족들은 엉덩이뼈가 부러질까봐 무척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식단에 대해 여쭈어보니 매일 아침 식사로 아주 잘 익고 달콤한 바나나를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며 말했습니다. 바나나를 완전히 잘못된 시간에 드시고 계시고 잘못된 익은 정도를 선택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전체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90분 전, 덜 익은 바나나의 계피를 곁들여서요. 그분은 회의적이셨지만 무엇이든 시도해 볼 만큼 절박하셨습니다. 3주 후 박 여사께서
딸과 함께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는데 두 분 모두 웃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밤에 한 번만 깨거나 때로는 전혀 깨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낮 동안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되찾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90분의 시간대가 효과적인 이유는 저항성 전분이 장내 세균과 상호작용을 시작하여 뇌에 바소프레신 증가를 신호하는 단쇄 지방산을 생성하는데 약 60분에서 70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90분째에 누우실 때쯤이면 호르몬 수치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최고조에 달합니다. 바나나를 너무 일찍, 예를 들어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드시면 효과가 너무 일찍 최고조에 달하고 자정쯤에는 사라집니다. 새벽 시간에 여전히 여러 번 깨게 됩니다. 잠자리에 너무 가까운 시간, 예를 들어 30분 전에 드시면 누울 때 소화기관이 여전히 활발히 작동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방광과 신장 기능을 지원하는 대신 위장의 혈류가 집중되기 때문에 야간 배뇨가 증가합니다. 이 시간대와 함께 지켜야 할 수분 섭취 규칙도 있습니다. 90분 시점에 바나나 준비물을 섭취한 후에는 모든 수분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물도 안 됩니다. 차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바나나 방법을 완벽하게 따르지만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계속 물을 조금씩 마시는 환자들을 봤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신장은 이미 체계 내에 있는 수분을 처리하고 농축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나나를 섭취한 후에도 계속 액체를 추가하면 전체 바소프레신 메커니즘이 무력화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바소프레신은 신장에 소변을 보유하고 농축하라고 지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물을 마시면 호르몬이 무엇을 말하든 상관없이 신장이 더 많은 소변을 생성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소 취침 시간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주일 내내 다른 시간에 잠자리에 든다면요. 규칙은 동일합니다. 특정 밤에 누울 계획인 시간에서 90분을 거꾸로 계산하십시오. 10시에 잠자리에 든다면 8시 30분에 바나나를 드십시오. 11시에 잠자리에 든다면 9시 30분에 드십시오. 몸은 시계 시간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섭취와 수면 사이의 간격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시간대에 대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결과를 판단하기 전에 최소 2주 동안 일관되게 실천해야 합니다. 호르몬 시스템이 재조정되고 반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사흘 동안은 전혀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몸이 적응하면서 초기의 증상이 약간 악화되기도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10째 날에서 14째 날쯤이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이 전체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여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바나나 방법의 이점을 완전히 망치는 곳입니다. 제 병원에서 이 실수를 수없이 봤습니다. 환자들이 2주 후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조사해보면 이 한 가지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나나 시간대 전후로 물을 잘못 섭취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이 밤새 숙면하는 것과 소변을 보러 5번 깨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물 섭취 시간 규칙은 절대적으로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준비한 바나나를 드시기 정확히 2시간 전에 모든 수분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1시간 50분이 아닙니다. 완전히 2시간입니다. 방광은 체계 내의 기존 수분 부하를 처리하고 제거하기 위해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2시간 창내에 물, 차, 국 또는 어떤 액체든 마시면 바나나 성분이 작용하기 시작하기 직전에 체계에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칼륨과 저항성 전분은 방광이 이미 수분으로 넘쳐나는 경우 신장에 소변을 농축하라고 제대로 신호를 보낼 수 없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오신 68 세박 선생님이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나나 방법의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따르셨습니다. 제가 지정한 정확한 녹색 빛깔의 바나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올바른 온도에서 계피를 추가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올바른 시간에 섭취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나나를 드시기 바로 1시간 전에 저녁 허브차를 계속 마셨습니다. 3주 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화가 나셨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수분 섭취 시간에 대해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즉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차를 취침 3시간 전으로 미루고 바나나 전에 2시간 간격을 유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흘 만에 밤에 4번 깨던 것이 한 번만 깨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주가 더 지나자 아침까지 완전히 숙면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확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방법을 따르세요. 우리 몸은 특정한 호르몬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수면 중 소변을 농축시키는 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은 저녁 시간에 생성 주기를 시작합니다. 취침 시간에 너무 가까운 시간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신장이 농축 모드 대신 희석 모드로 작동하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바나나 성분이 효과를 증폭시키려면 신장이 이미 농축 모드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검증된 호르몬 생리학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도 물을 제한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실 정반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30분 이내에 물을 마셔야 합니다. 몸은 밤새 소변을 농축시켰습니다. 즉시 시스템을 씻어내고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기상 후 30분 이내에 미지근한 물 1컵, 약 200ml를 마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것은 신장이 재설정되도록 돕고 농축된 소변이 하루 종일 방광을 자극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일일 수분 균형은 야간 수분 제한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낮 동안에는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낮 시간에는 수분을 제한하지 마세요. 이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저지르는 심각한 실수입니다. 그들은 야간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모든 수분을 줄이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낮 동안의 탈수는 야간 배뇨를 더 악화시킵니다.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소변이 매우 농축되고 자극적이 됩니다. 이 자극은 방광 민감도를 증가시키며 이는 밤에 소량의 소변만으로도 배뇨 욕구를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 시간 동안 아침부터 취침 약 6시간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물을 마시세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세요. 식사와 함께 마시세요. 적절한 수분을 유지하세요. 그런 다음 취침 6시간 전부터 수분 섭취를 점차 줄이기 시작하세요. 양을 서서히 줄이세요. 바나나 섭취 시간 2시간 전에는 완전히 중단하세요. 이것은 바나나 요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완벽한 생리적 환경을 만듭니다. 수분 종류에 대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액체가 방광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커피, 알코올, 탄산음료는 방광 자극제입니다. 양에 관계없이 급박감과 빈도를 증가시킵니다. 저녁 시간에는 이것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오후 4시에 마신 커피 한 잔도 야간 방광 조절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체내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뇨제로 작용하여 신장이 더 많은 소변을 생성하도록 하고
방광이 더 민감해지도록 합니다. 이것이 방광 건강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오늘 이 물 타이밍 규칙을 마스터하세요.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여기 서울에서 제 환자 수백 명의 삶을 변화시킨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단계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첫째, 바나나 선택입니다. 내일 아침 시장에 가세요. 바나나를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색 반점이 있는 노란 바나나를 집습니다. 더 달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틀렸습니다. 끝부분이 녹색인 노란 바나나가 필요합니다. 가볍게 눌렀을 때 여전히 단단한 것이요. 이런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 수치가 더 높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핵심 성분입니다. 저항성 전분은 방광 근육 조직에 직접 작용하고 수면 시간 동안 신체의 자연적인 바소프레신 생성을 지원합니다. 바소프레신은 밤에 신장에게 소변을 농축하라고 지시하는 호르몬으로 깨어나지 않아도 되게 합니다. 둘째, 준비 방법입니다. 취침 정확히 4시간 전에 이 덜 익은 바나나 1개를 가져가세요. 약 1cm 두께로 잘라주세요. 작은 그릇에 담으세요. 이제 생꿀 한 스푼을 추가하세요. 설탕이 아닙니다. 꿀입니다. 생꿀의 효소는 저항성 전분과 상호작용하여 방광 민감도를 감소시키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이것을 함께 섞고 실온에서 10분 동안 그대로 두세요. 그런 다음 천천히 그릇 전체를 드세요. 각 조각을 최소 15번 씹으세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활성화는 타액에서 일어납니다. 셋째, 타이밍 규칙입니다. 이 바나나와 꿀 혼합물을 먹은 후 정확히 1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도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그 후 2시간 동안은 정말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실 수 있으며 한 번에 50ml 이하로 마시세요. 취침 2시간 전에는 모든 액체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가세요. 방광을 완전히 비우세요. 시간을 가지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넷째, 칼륨 균형 요소입니다. 이 바나나 요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매우 특정한 방식으로 칼륨 수치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칼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장이 밤에 더 많은 소변을 생성하게 됩니다. 너무 적으면 골반적 근육이 약해집니다. 이 정확한 시간에 꿀을 곁들인 덜 익은 바나나는 수면 시간 동안 생성을 늦추라고 신장에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방광을 조절하는 근육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양을 신체에 제공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작년에 완전히 지쳐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일 밤 오물 6번 깨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단 6개월 만에 10년은 늙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피로로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모든 화장실 위치를 알아야 했기 때문에 어디든 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1주째는 여전히 4번 깼지만 더 빨리 다시 잠들었다고 말했습니다. 2주째는 3번으로 줄었습니다. 3주차가 되자 2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잤습니다. 2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그의 아내는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남편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지원을 받았을 때 신체가 설계된 대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준비 방법으로 방광 근육 기억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재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소금이 많이 든 일반 식사를 하지 마십시오. 소금은 신장이 밤새 그것을 배출하느라 과로하게 만듭니다. 저녁을 먹어야 한다면 가볍게 드십시오. 찐 채소, 작은 생선 한 조각. 국은 안 됩니다. 김치찌개도 안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짠 간식도 안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입니다. 오늘 끝이 초록색인 바나나를 사십시오. 취침 시간 4시간 전에 알람을 맞추십시오. 모든 단계를 정확히 따르십시오. 2주 후면 차이를 느끼실 것입니다. 3주 후면 밤새 푹 주무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치유될 수 있습니다. 방광은 아직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밤에 여러 번 깨는 것을 계속할 때마다 깊은 잠을 잃게 됩니다. 깊은 잠 없이는 면역체계가 약해집니다. 심장이 힘들어합니다. 뇌가 스스로를 제대로 정화할 수 없습니다. 아래 댓글에 나는 밤새 푹 잘 것입니다 라고 입력하십시오. 지금 당장 그 약속을 하십시오. 이 영상을 아는 모든 어르신들과 공유하십시오. 이 정보는 오늘 밤부터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한국 의사들이 사용하지만 세계의 나머지 사람들은 결코 듣지 못하는 바로 이런 종류의 방법들을 계속 공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건강하고 독립적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밤새 편안하게 잘 자격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몇 시간에 바나나를 먹기 시작할 것이며 끝이 초록색인 것을 선택할 것인가요? 아니면 완전히 노란 것을 선택할 것인가요? 여러분의 밤 시간 루틴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밤에 여러 번 깨는 수면 중단으로 고통받는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최 박사의 방법을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매일 밤 여러 번 깨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들으시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